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내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황재림은 산소 마스크를 손수 걷어올리며 이영애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영애는 황재림이 의식을 찾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애는 민경화가 최애라에게서 받은 증거물들을 태우고 오던 날 황재림의 방에 들러 폭언을 했는데요. 황재림에게는 조용히 주무시다가 그냥 가라고 했고 이영애에게는 황재림과 같이 묻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때 황재림의 손끝은 신경이 되살아나 조금씩 떨리고 있었는데요. 황재림은 민경화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재림은 하민이가 준 정지우의 액자를 보다가 그 속에 감춰진 메모리 카드에 민경화가 정지우를 죽인 정황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었는데 자신의 서재에서 장부를 훔치던 민경화와 장명철을 맞닥뜨리면서 정지우를 죽인 죄를 묻자 민경화는 황재림의 손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빼앗으려다가 황재림을 밀쳐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미 변호사를 통해 회장 대행을 여의주가 맡기로 손을 써놓았던 황재림이었는데 의식을 차리고 난 후 이영애에게서 소식을 들어보니 민경화가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황재림은 그동안 민경화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했는지 불을 보듯 뻔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황재림은 자신을 극진히 간호하는 이영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하였는데요. 얘야, 울지 말고 나 좀 보거라. 이영애는 환청을 듣는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황재림의 눈과 마주치고 나서야 황재림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절 알아보시겠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영애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데 황재림은 얘야,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내가 깨어난 것을 그 누구도 알아선 안 된다. 의주도 알아서 안 돼. 하자 이영애는 의주도 알면 안 된다고요? 의주가 할머니 깨어나시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 안 해요? 하자 황재림은 말하지마 절대로. 이것도 다 의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도 지금에서야 의식을 차리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섣불리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렸다가는 저 사악한 민경화가 너 없는 사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렇다고 너를 내 옆에 계속 있게 하면 더욱 의심을 살 수밖에 없으니 일단 나를 병원으로 옮겨다오. 황재림이 부탁을 하자 이영애는 알았어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영애는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다급하게 회장님이 큰일 났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시고 힘들어하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황재림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담당 의사는 황재림이 의식이 돌아와 신경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주치의는 황재림의 간호를 이영애에게 맡기기 위해 일부러 황재림이 가망이 없는 것처럼 민경화 앞에서 말했고 민경화는 황재림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영애가 황재림의 간호를 맡은 줄 장명철은 모르고 있었고 이영애에 대해 알아보니 황재림의 병실에 드나들 때마다 재활도구를 들고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경화에게 알렸습니다. 민경화는 좀처럼 황재림의 병실에 들르지 않다가 황재림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는데 황재림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하고 미동도 않고 누워만 있었고 이영애는 갑작스레 병실에 찾아온 장명철과 민경화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민경화는 황재림이 죽는 날 다시 보자며 이영애에게 비웃듯이 말하고 나갔고 죽을 날 받아놓은 황재림은 신경 쓰지 말고 여의주 지분을 빼앗을 생각이나 하라며 장명철에게 말했습니다. 황재림이 죽으면 황재림의 지분이 여의주에게 넘어가 회장 자리가 위태해진다는 것을 민경화는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민경화의 건강 이상설까지 언론에 떠돌자 마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이것은 여의주가 계획한 일이었는데요. 민경화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신임 회장 선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면 유력한 후보로서 여의주와 주우진의 경쟁이 기대된다는 기사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여의주와 주우진은 일부러 회사 내에서도 자주 의견 충돌하는 연기를 보였고 최애라는 장명철이 가진 USB만 손에 넣으면 민경화 대신 주우진이 회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주우진은 최애라를 속여서 USB를 찾아내는데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장명철은 민경화에게 USB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경화가 이대로 자신을 계속 거부하고 결혼을 미룬다면 그때 가서 협박할 용도로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명철은 민경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고 마성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다시 민경화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뒤로는 켈리정을 협박해서 금괴를 뜯어내고 앞에서는 민경화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켈리정이 장명철에게 금괴를 나눠주면 줄수록 장명철은 함정에 더욱 깊이 빠지는 꼴이었고 민경화는 건강만 되찾으면 장명철을 내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화는 차기 회장 후보로 주목받는 여의주만 밟아버리면 회장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명철은 여의주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경화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의주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민경화는 여의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여의주와 이영애를 밟아주기 위해 장명철에게 기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명철이 가진 꾀는 민경화가 자신에게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민경화는 황재림의 병실에 다녀온 후 장명철을 더욱 압박을 합니다. 이영애 그 여자는 정말 재수가 없어. 내가 마성가에 들어온 날부터 하루도 내 신경을 안 건드린 날이 없었어. 우진이를 내 편으로 키우면서도 이영애가 언제 나타날지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인데도 왜 이렇게 거슬리나 모르겠어. 욕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서도 나보다 더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황재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솔직히 저도 좋고 여의주도 좋은 일일 텐데 뭘 저리도 정성으로 돌보는지. 나는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 황재림 회장이 죽고 나면 사람들은 이영애만 좋은 며느린 줄 떠받들 거 아냐. 나는 여의주고 이영애고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여의주가 차기 회장 제목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야. 장 실장은 뭐 느끼는 거 없어? 이게 다 장 실장 때문이란 거 모르느냔 말이야. 민경화는 장명철을 쏘아보며 말했고 장명철은 그러게 저를 왜 납치를 해서 가두셨습니까? 괜히 혼자 오해하시다가 주우진과 여의주한테 뒤통수 맞으신 걸 저한테 화풀이 하십니까? 하고 말하자 민경화는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 실장. 장 실장이 30년 전에 일을 제대로 처리만 했어도 오늘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영애 시체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녔어야지 중도에 포기를 하다니. 나는 아직도 이영애가 마성가 들어온 첫날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하자 장명철은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자 민경화는 펄펄 날아다니든 30년 전에도 못한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요? 그런 몸으로요? 그리고 하시려면 여의주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처리를 했어야지. 장성 같은 아들이 둘씩이나 버티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장 실장이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좀 내뱉지 말고 현실을 직시 좀 해요. 나는 이번 신임 회장 기사건도 왠지 우리가 휘말려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벌써 언론사들 매수해서 주우진과 여의주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자 장명철은 그거야 굳이 여의주와 주우진이 일을 안 꾸며도 일어날 가능성 있는 일 아닙니까? 회장님이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신데 증권가에서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사항이죠. 여의주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말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입방아 찌울 일입니다. 그러니 저만 믿으시고 얼른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장명철의 말에 민경화는 이사들 눈치 보여서 내가 병원을 자주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어머님 병문안 핑계로 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못된 기자라도 미행 붙어봐요. 내 꼴이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 무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난다 말해요. 하자 장명철은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죠. 민경화는 그게 뭐예요, 장 실장? 그런 게 있으면 즉시 나한테 말을 해야지 뭘 뜸들이고 있어요? 하고 다그치자 장명철은 사실 여의주는 지금 신임 회장설에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회장이 되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자 민경화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네 개한테도 회장 자리를 준다면 싫다 할 사람 없는데 여의주가 왜 일을 못해? 하자 장명철은 여의주는 지금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아파요. 뇌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뭐 그것도 유전인지 이영애처럼 바보가 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지요. 여의주 병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여의주의 시선을 완전히 따돌리는 것입니다.
회장이 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을 여의주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사회가 소집될 때까지 우리는 버티면 되는 겁니다. 우선 여의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건드리면 됩니다. 하자 민경화는 여의주에게 소중한 것이라. 용수정인가? 아니, 지금 이영애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24시간 어머니 옆에 붙어있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하실 수나 있어요? 하자 장명철은 이영애가 종일 병원에만 붙어있답니까? 하민이도 돌봐야 하고 집에 가서 식구들 밥도 챙겨야 하는데 빈틈이야 아주 널렸죠. 민경화는 30년 전처럼 일을 하다 말 것 같으면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요. 뭔가 끝을 분명히 보고 일을 치르란 말이에요. 어미를 가두든 자식을 가두든 어느 한쪽이 망가져봐야 지들이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주제를 알게 되겠죠. 장명철은 30년 전에 못다한 일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대신 회장님도 제공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명철은 단호한 눈빛으로 민경화를 쳐다보았고 민경화는 좋아요. 내가 장 실장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철없는 청춘 남녀는 더더욱 아니고 이 일 잘 마무리하고 나면 사장 자리 줄게요. 장 실장은 뭐 하나 해놓은 거 없이 자꾸 결혼하자고 하니까 내가 결심이 안 선 거였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확신을 줘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고 장 실장이 큰일을 해내면 그때 우리 결혼식도 남들 앞에서 제대로 올리자고요. 하고 말하는데 장명철은 그럼 제가 일을 제대로 해내면 2번 다시는 결혼 미루는 일 없다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 정말 모든 걸 걸고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다른 말 하시면 그땐 저도 안 참습니다. 저를 더 이상은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회장님. 민경화는 장명철에게 굳게 약속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장명철 제발 속 시원하게 일 좀 처리해줘봐. 일만 성사된다면 그깟 사장 자리 하나 내주는 거 뭐 어렵겠어. 하지만 내 남편 노릇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너는 그놈의 욕심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민경화와 약속을 한 장명철은 병원에 가는 이영애를 도중에 납치하는데 이영애는 이 나쁜 개자식아 이거 안 놔.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얼른 놔하고 말하자. 장명철은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머리가 바보가 됐으면 주둥이도 같이 바보가 됐어야지. 말끝마다 나쁜 놈 나쁜 놈. 나는 이영애 네가 더 나빠. 30년 전에 내 눈을 피해 용케 살았으면 계속 숨어 살 일이지. 마성가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고 그래.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마성그룹 사장이 됐을 거라고. 너랑 여의주가 나타나서 깽판 치는 바람에 물 건너간 거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시나? 하자 이영애는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장이야? 너는 콩밥을 먹어야 돼. 아니 콩밥도 아까워. 당장 이거나. 이영애가 바둥거리며 반항을 하자 장명철은 이영애를 차에 태우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장명철은 이영애에게 내가 옛날에는 실수를 했지만 이제 그딴 실수 안 해. 너랑 여의주 한꺼번에 다 보내버릴 거니까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얌전히 있어. 장명철은 곧장 여의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의주 나야. 지금 뭐하고 계시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하고 묻자 여의주는 내 밥 걱정을 다 하는 거 보니 당신 아직 살만하나 보네. 할머니 병실에 와서 깽판을 쳤다던데 그 버릇 언제쯤 고쳐지겠어? 당신 감방 가릴 얼마 안 남았는데 몸단속이나 하시지 나한테 막 전화나 하고 그럴 군번 아니지 않아? 하자 장명철은 이거 우리 유력한 신임 회장 후보자님께서 뉴스를 보고 나누간이 불러도 보통 부르신 게 아니시구만. 지금이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무슨 회장이 되겠다는 건지. 지금 네 엄마 이영애가 어떤 상황인 줄은 알고 그 입 나불거리는 거야. 너야말로 네 몸단속, 네 식구들 몸단속했어야지. 그렇게 수중한 어머니 혼자 다니시게 내버려두는 불효자식 되고 싶어? 장명철이 전화를 하는 중에 이영애는 뒷좌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여의주는 이영애가 장명철에게 납치를 당한 것을 눈치를 챕니다. 여의주는 장명철 너 뭐야? 지금 우리 엄마를 납치한 거야? 너 이 자식 우리 엄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손에 죽어 알아? 하자 장명철은 그럼 어디 여의주 손에 한번 죽어보자. 네가 나를 죽이는 게 빠른가? 내가 네 엄마를 죽이는 게 빠른가? 시작해볼까? 하자 여의주는 장명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우리 엄마 목숨 아닌 거 다 알아. 더럽고 치사하게 약한 사람 납치해서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장명철은 그제서야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여의주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역시 사업가는 오고 가는 걸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 정도면 동네 구멍가게 하나는 운영할 제목은 되겠어. 내가 바라는 거, 난 네가 가진 거 아니지 앞으로 가질 거 다 내려놓는 걸 원해. 솔직히 네가 마성가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수십 년간 나와 민경화 회장이 갈고 닦아놓은 거 너는 황재림 회장 손자라고 날로 먹은 거밖에 더 있어? 니까짓 게 무슨 신임 회장이 된다고 난리야? 그만 좀 나대라. 너랑 주우진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제 네 엄마는 네가 어떻게 할지 말지에 달렸으니까 시키는 대로나 잘해. 그럼 네 엄마 목숨은 보장내 줄 테니까 말이야. 안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네 엄마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내가 원하는 건 마성그룹에서 네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 넘기는 거야. 네 엄마 목숨값으로는 너무 적지 않아? 싼 값에 이영애를 넘겨주겠다는데 네가 효자라면 당연히 그 값에라도 엄마를 살려야지 안 그래? 내 성격은 오래 기다리는 성격 못 되니까 결정하고 전화해라. 하고 끊어버리는데 여의주는 이영애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영애는 30년 전에 장명철에게 납치를 당했을 때도 도망을 친 적이 있었는데 장명철이 여의주와 입씨름하고 있는 중에 몰래 도망을 칩니다. 이영애는 무의식적으로 도망을 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어디선가 낯설지 않은 상황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 장명철이 과거에 자신을 납치하여 도망을 친 일과 민경화가 벼랑 끝에서 자신을 떨어뜨린 일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떠오르자 혼란스러운 이영애는 무작정 달리게 되는데 여의주는 이영애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이영애가 있는 곳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장명철만 있었고 이영애가 도망친 것을 안 여의주는 이영애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여의주가 이영애를 찾으러 왔을 때는 혼자 가진 않을 텐데요. 장명철은 이영애가 도망간 것을 뒤늦게 알고 잡으러 다니지만 여의주와 함께 온 국관장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영애는 결국 여의주가 찾아내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의주는 이영애에게 엄마 이젠 괜찮아. 내가 그 나쁜 새끼 혼내줄게. 그리고 앞으론 회장님 간병하는 거 용수정에게 부탁해 볼 거니까 엄마는 당분간 집에 있어. 하자 이영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주야, 사실 회장님 일어나셨어. 회장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나 회장님 운동 계속 도와드려야 해. 회장님이 빨리 나으시면 그 나쁜 인간들 크게 혼내주실 거야. 그러니 의주 나랑 약속해. 이 일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하자. 하는데 여의주는 할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 그렇게 만든 사람도 분명 민경화 짓일 거예요. 하자 이영애는 맞아. 그 악마가 회장님을 밀쳐서 정신을 잃으셨대. 회장님도 지금 그 나쁜 인간들 혼내줄 날만 기다리고 계셔. 의주야. 그러려면 네가 힘이 더 세져야 해. 이영애의 말을 듣고 여의주는 민경화를 해임하려는 주주총회를 일찍 소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사들은 민경화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강요를 하고 민경화는 회의 자료조차 잘 읽지 못하여 당황해합니다. 민경화는 건강이야 차차 나아지는 중이니 결코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는데 그때 황재림 회장이 이영애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옵니다. 황재림은 민경화가 서재에 들어와 회사 장부를 훔치려 한 것과 자신을 밀쳐서 의식을 잃게 만든 일을 다 말하는데 민경화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자 황재림은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회장의 서재에 CCTV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 하고 말하며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공개해버립니다. 용수정은 켈리정에게서 받은 민경화의 900억 비자금 환불 증거를 이사들에게 밝히고 민경화가 사들인 마성그룹의 주식을 다 무효라고 말하며 민경화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결국 민경화는 회장에서 밀려나고 황재림은 그 자리에서 여의주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